정보보호 개론, 해킹과 보안의 역사.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정보화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해킹 및 보안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컴퓨터의 역사 및 배경. 컴퓨터의 역사 및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는 그 딱딱한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딱딱한 장치인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악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크게 CPU가 있고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장치는 주로 그 키보드가 입력장치에 해당되고, 지금은 마우스가 입력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운영체제가 있고,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 실행이 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위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두 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장치가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맞지만 이 컴퓨터라는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이란 말은 제외하고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최초의 컴퓨터는 이제 계산기의 형태를 이제 말하고, 마크 1이나 그 애니악 같은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개인용 컴퓨터 알타리 8800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77년 애플 2라는 컴퓨터가 나왔고, 그리고 1983년 4년 애플 매cin토시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의 역사를 세대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1세대는 이제 진공관으로 구성이 된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 진공관은 마치 그 전구처럼 생겨가지고 이 수많은 진공관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1세대 컴퓨터는 부피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대한 그 건물만한 크기의 컴퓨터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세대에서 그 진공관을 갖다가 이제 트랜지스터로 바꾸면서 2세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든 것인데, 이 진공관보다 훨씬 더 부피가 적고 더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온 것은 그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직접 회로로 만들어서 그 IC 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3세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기억 용량은 더 커지고 처리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서는 고밀도 직접 회로를 이용해서 그 3세대에 사용되던 그 IC 칩을 또 수천만 개를 모아서 하나로 집약시켜 놓은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로로 구성된 것이
이제 4세대 컴퓨터고 5세대는 그 4세대에서 만든 그 고밀도 직접 회로를 또 수천만 개를 또 집약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것이 5세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로 구성된 것이 5세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5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세대부터 점점 세대가 갈수록 용량은 커지고, 그리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부피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퍼스널 컴퓨터의 형태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정보 사회의 발전 과정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이제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갖춰야 될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 그 데이터가 갖춰야 될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데이터는 주로 이제 숫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는 어떤 인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정보와의 관계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정보가 되고, 그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사람의 그 명단, 그럼 그거 엄청난 데이터죠.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게 되면 그 의미 없던 데이터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행위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걸러내고 의미 있는 것만 추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정보들 중에는 이런 정보들은 고가의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됐을 때 그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이슈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정보 보호는 중요하게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해킹과 보안의 역사. 해킹과 보안의 역사는 먼저 해킹의 정의를 내리면 그 국어사전에서의 해킹의 정의는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장난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는 컴퓨터 조작을 즐기기, 무엇이나 수코하지 않고 실행하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정의가 제일 잘 된 것이 이제 영영 사전인데요. 영영 사전은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스템의 특성이나 규칙을 이용한 창조적인 사용법을 찾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Hacking is about finding inventive solutions using the properties and laws of the system in ways not intended by its designer.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은 개발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여기 시스템은 꼭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그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는 행위 또는 데이터나 정보를 파괴한 행위, 이것이 해킹이라고 영영사전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not intended by its designer,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얻어내는 행위를 이제 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1918년에 그 폴란드의 암호 보안 전문가들이 애니그마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 애니그마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이제 바꿔주는 전기 및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이 마치 생긴 것이 타이프라이트처럼 생겨가지고 그것을 타입을 하게 되면 그 타입된 내용이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이 돼서 알 수 없는 암호문으로 이제 변환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을 갖다가 다시 보코학에서는 이 애니그마를 갖다가 다시 이용해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평문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 평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암호문은 평문이 변해서 알 수 없는 문장으로 된 것을 암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그마는 처음에는 은행에서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었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군사통신 보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쟁을 하는 그 본부에서 각 그 전장으로 흩어져 있는 그 군대에다가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들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형태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무선 네트워크의 그 문제가 그 브로드캐스팅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전파는 그 누구나 다 그것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듣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애니그마로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그마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아군들만 그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었고, 그 애니그마와 그 암호에 사용된 그 키 값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그마의 원리는 알파벳이 새겨진 그 원판 3개와 문자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자판 위에 하나의 키를 누르면 나란히 놓인 그 3개의 원판이 서로 회전하면서 복잡한 체계의 그 암호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애니그마만 있다고 해서 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키값도 있어야지만이 그 암호문을 정확하게 평문으로 이제 해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이 이 독일군이 사용하는 이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개발한 것이 이제 최초의 컴퓨터인 그 콜로세서가 됩니다. 이 콜로세스를 개발한 사람은 그 영국의 수학자인 그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노베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 알렌 튜링의 그 일생을 갖다 나타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 콜로세서는 2,400개의 진공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3m였고 아주 부피가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당 5,000자의 암호문이 종이 테이프를 타고 들어가면 애니그마의 그 암호와 일치할 때까지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입력 장치는 그 종이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서 그 빛이 통과하는 거와 통과하지 않는 거의 조합으로 그 신호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를 세거나 어떤 비교하거나 어떤 간단한 산술 연산을 하는
전자 부속 장치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전자 타자기를 경유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플러그판에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이제 가능을 했고, 각 세트는 한 차례 그 17,576개의 조합을 점검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 그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더라도 이제 독일군이 48시간 지나서 그 키값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해독한 그 평문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로세스를 이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암호문을 평문을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군이 키값을 바꾸기 전에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의미는 1948년도에 설립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모형기차 동아리인 TMRC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의미는 전기기차, 트랙 위치를 보다 빠르게 조작하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을 영어로 정의하면 We at TMRC use the term hacker only in its original meaning, someone who applies ingenuity to create a clever rule called a hack.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는 TMRC는 해커라는 용어를 똑똑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창조성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TMRC에서 이제 핵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최초의 이제 미니 컴퓨터인 PDP-1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1964년에 이제 덱이라는 회사는 그 TMRC의 조그만 컴퓨터를 기증하는데, 이것이 이제 백스 컴퓨터의 전신인 그 PDP-1을 기증을 했고, 그 TMRC 해커들은 그 PDP-1을 광적으로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에 보면 PDP-1의 본체와 모니터 및 그 입력 장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모니터는 굉장히 작았고 이제 흑백이었고, 그리고 키보드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리 속도라든지 이 크기에서 굉장히 작았고 처리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TMRC 멤버들은 굉장히 광적으로 이것을 이제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연동망인 그 알파 네트워크가 1967년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알파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컴퓨터는 그냥 한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여러 명이 이제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컴퓨터들끼리도 서로 연결을 해서 정보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미 국방부가 알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알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 국방부의 예산이 이제 절감이 돼서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벌려놓은 사업들을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알파넷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국방부 산하의 그 군수 업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파일로만 이제 서로 주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 문서를 갖다가 출판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파일로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이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와 국방부 산하 업체들 간에 그 연결되었던 그 알파 네트워크가 미국의 연구기관인 대학기관과 이제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
이 알파넷이 지금의 그 인터넷의 그 시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 알파넷과 그 미국 대학 기관 간에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 알파넷에 연결되면서 그 인터넷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든 그 정보나 데이터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면서 점점 더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그 운영체제 유닉스가 이제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컴퓨터가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한 것이 바로 그 유닉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를 갖다가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 운영 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접근 제어라든지 그런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해서 같은 디렉토리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사용자는 그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용자는 그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권한 조정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캠 톰픈스라는 사람과 그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그 유닉스 운영체를 개발을 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조 앙그레시아라는 사람이 그 2600Hz의 휘파람을 불면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회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를 갖다가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해킹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사용됐던 그 호루라기는 그 월남전 참전 중에 군용 식량으로 지급되던 그 컵앤크런치라는 그 시리얼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던 그 장난감 호루라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우연히 이것을 불게 되면 2600Hz의 휘파람이 만들어지면서 장거리 전화를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거리 전화나 뭐 근거리 전화나 가격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제 동일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장거리 전화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거리 전화를 갖다 무료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제 최초로 이메일이 이제 전송이 되었고요. 레이 토밀슨이라는 사람이 그 최초의 이메일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메일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이제 주고받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요 이메일 주소와 그 URL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단가 표시인 그 @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을 해서 그 IBM PC에 들어가는 그 운영 체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폴 알렌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그 운영 체제, 그러니까 컴퓨터를 갖다 구동시킬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해서 그 PC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리펠전 스파인이 인류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인 소를 개발합니다. 이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데스크 위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의 크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작아졌고, 그리고 1979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개발했고, 그리고 도스라는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해서
IBM 호환 PC에 그 OS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IBM에서 이제 인텔 8086이라는 그 CPU를 개발을 해서 그 CPU가 이제 PC에 들어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이제 네트워크 해커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안 머피가 AT&T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전화 요금과 관련된 시계를 바꿔서 낮은 가격의 심야 요금이 대낮에 적용이 되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은 그 가격대가 틀렸기 때문에 그 전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작해서 낮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사용한 것처럼 해서 전화비를 이제 적게 내려고 이런 해킹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해킹의 대표적인 사건이 4.14 갱이라는 사건인데요. 미국 위러키의 노널드 마크 오스틴 등이 6명이 운영했던 그 4.14 프라이빗이라는 BBS 일원들이 만든 그 해커 그룹입니다. 이 해커 그룹이 암센터와 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포함한 60개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을 한 사건이 이 대표적인 그 네트워크 해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해킹으로 인해서 중요한 파일들이 지워져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날려버린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킹과 보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